미국의 전문가들은 10일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북한이 쇠무기를 열병식에서 선보인 데 대해선 도발보다 과실을 선택,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인 연구소의 해리 카자니스 국장은 북한이 올해 세계의 태풍, 식량 불안, 국제 제재,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 위협으로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이 계속 발전할 것임을 다시 한번 세계에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는 신형 ICBM에 대해 북한의 무기 중 어떤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분명히 강력하다며 지구상에서 가장 큰 미사일일 것 같은 이처럼 거대한 도로 이동형 미사일은 사거리를 늘리거나 더 큰 탑재물을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센터의 제프리 루이스 소장은 트윗에서 북한의 신형 ICBM은 화성-15형보다 훨씬 크다고 평가했다. 안킷 판다 미국 과학자연맹 선임연구원도 트윗에서 최대 규모의 도로 이동식 액체연료 미사일이라고 말했다. 비확산 전문가인 비핀 나랑 매사추세츠 공대 교수는 트위터 글에서 북한은 시스템 개선과 증강에 초점을 맞추면서 정상적인 핵무기 강국으로 계속 진화하고 있다며 그들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멜리사 해넘 스탠퍼드대 열린 네트워크 연구원은 로이터 통신에 이번 미사일은 괴물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 전문가는 열병식 메시지와 관련 도발보다는 과시하는 쪽을 택했다고 평가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위적 정당 방위 수단으로서의 전쟁 억제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한 발언에 주목하기도 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트윗에서 열병식은 도발적이 아니라 과시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김정은의 연설은 북한의 핵무력을 자기 방어로 규정했다며 분명한 메시지는 미국의 주장과 달리 북한 핵위협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코스 칼로스 카스 전 국가정보국 북한 정보 담당관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열병식은 선거를 앞두고 지나치게 도발하지 않으면서 북한의 발달성을 보여주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해넘 연구원도 트윗에서 북한이 거대하고 새로운 ICBM을 과시했다면서 그러나 김정은은 억지력을 강조했다고 짚었다. 클링너 연구원은 또 걱정스러운 발전이라며 누가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되든 북한이 2021년 초에 새로운 ICBM을 시험 발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 SLBM, 한세 흔들 미래의 게임 체인저 미미사일 전문가 우려. 북한이 새 전략무기로 과시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향후 판세를 뒤흔들 위험한 비대칭 전력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가 24일 보도했다. 방송은 북한이 최근 열병식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함께 선보인 SLBM에 대해 미국에선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미국 미사일 전문가들은 여전히 불투명한 북한 SLBM의 위력에 대해 실제 역량과 파급력을 분리해서 평가하면서 열악한 잠수함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 당장은 실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북한의 도미사일 능력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잠수함 기술과 건조 현황을 고려할 때 당장 물리적 공격 수단으로 활용될 수 없다는 기술적인 분석이다. 하지만 SLBM이 가진 비대칭적 성격과 완성이 후 감당해야 할 ICBM 이상의 위협 때문에 게임 체인저로 인식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동해 원선만 수육에서 신형 SLBM 북극성 -3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면서 사진을 공개했다. 앞서 북한은 2016년 8월 북극성 -1형 발사로 SLMB 보유국 반열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지만 발사관 하나에 불과한 신포급 잠수함을 플랫폼으로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0월 수중 발사한 북극성 -3형은 잠수함이 아니라 바지선 위에서 쏘았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확산센터 소장은 이런 한계를 고려해 북한의 SLBM을 장기적 위협으로 규정했다. 미사일 전문가들은 북한이 성능이 대폭 개선된 신형 잠수함 건조를 시도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라며 LBM이라는 무기가 갖는 전략적 특수성 탓에 현재의 기술 수준이 아니라 언젠가 현실화할 잠재적 위력에 초점을 맞춰 평가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공격 목표까지 은밀히 접근한 뒤 발사할 수 있어 괌과 하와이는 물론 미국 본토까지 사정권에 두는 전략무기로서 특성 때문에 북한 ICBM의 한계를 극복한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루이스 소장은 북한이 당장 우려할 만한 SLBM 개발 단계에 도달한 것은 아니지만 완성된 이후에는 엄청난 위협을 가하는 무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북한 SLBM의 성능에 대한 기술적 분석과 잠재적 역량 진단과는 별도로 미국에 제시할 협상용 카드로 있는 분석도 있습니다. 역량이 검증되지 않은 대형 무기를 새로 선보인 뒤 미국이 뭔가 양보하면 넘겨줄 수 있다는 선물로 포장해온 북한의 과거 협상 방식과 일치한다는 분석이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세컨드 스트라이크 능력을 갖춘 잠수함 군단을 개발할 수도 있지만 북한이 현재 원하는 것은 신형 SLBM이 그런 역량을 가진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국 방대 한일과 핵무기 공유하자. 미국이 북핵 위협에 대응해 한국, 일본과 전술 핵무기를 공유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미국 방부 산하 국방대학이 발표했다. 보고서는 비전략 핵무기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상 전술핵과 동일하다. 미군의 한반도 핵 공유 전략은 단순히 북핵 대응 측면을 넘어 대중압박, 나아가 중국, 러시아에 대항하는 동북아 핵 전술 공유 체제 구축이라는 미국의 세계 전략 차원에서 고려할 개연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 보고서는 핵무기 공유의 가장 큰 이점으로 중국에 가하는 압박을 꼽았다. 미 국방대학은 지난 25일 발간한 21세기 핵 억지력 2018 핵태세 검토 보고서의 작전 운용화란 제목의 보고서 북한 편에서 급변 사태 발발 시 미국은 일본과 한국 등 특별히 선정된 아시아 파트너국과 비전략 핵무기를 공유하는 잠재적이고 논쟁적인 세 개념을 강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동아시아의 비전략 핵무기를 전진 배치하는 것은 지역 동맹국들에 대한 더 큰 확신을 제공하는 추가적 이점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을 중심축으로 한 한국과 일본의 핵 공유는 중국과 러시아에 맞서는 한미 일전술 핵 공유 체제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미국은 최근 중국, 러시아 군용기들의 통해 한국 방공식별 구역 무단 진입에 대응한 한국 조치에 전폭적 지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와 같은 미국의 구상이 현실화한다면 이른바 나토식 핵공유의 변형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해 일부 나토 회원국의 전폭기 등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게 했다. 이 회원국들은 미국과 협의를 거친 뒤 미국이 관리하는 전술 핵폭탄을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는다. 다만 보고서는 이런 구상은 정치, 군사적 제한 요소를 고려해 나토식 비전략 핵무기 공유 모델을 그대로 따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평시엔 우리 군의 F-15K나 F-35A를 이용해 괌 등지에서 핵폭탄 장착 훈련을 실시하고 유사시 또는 북한의 군사 도발 가능성이 현저할 때 미군 전술핵을 한반도로 관입하는 방법 등이 거론된다.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전술핵이 어디 배치되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이 전술핵 사용 결정 때 발언권을 갖는지 여부라며 나토의 핵계획그룹과 같은 핵사용 의사결정기구의 창설 논의가 뒤따라야 의미가 있다고 했다. 미 국방대학의 이번 보고서는 핵공격을 수행하는 전략사령부와 특수전사령부 등 실제 핵 관련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의 영관급 장교 4명이 작성했다. 최소한 미군 실무선에선 한국, 일본과 핵 공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성훈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은 30일 보고서 저자들은 미군의 핵무기를 실제 운용하는 전문가들이라며 이들이 원칙적으로 전술핵의 한반도 전진 배치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를 미군 수뇌부에 건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나토와 마찬가지로 미국은 이 무기들의 소유권을 유지해 핵 확산 금지 조약 조항을 준수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독일, 터키 등 나토 5나라와 핵무기 공유 협정을 맺고 핵전쟁이 발발할 경우 이 나라들이 NPT를 탈퇴하고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보고서는 정치, 군사적 제한 요소를 고려해 나토식 모델을 그대로 반영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는 핵무기 공유는 할 수 있지만 한일의 국내 정치적 문제, 전술핵을 한국 등에 직접 배치할 경우 발생할 중러와의 마찰 등을 고려해 변형된 형태의 핵 공유를 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군 관계자는 미국 국내 여론 등을 고려해 핵무기 직접 사용은 미군이 해야 한다는 뜻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보고서는 이것은 북한에 대한 추가 억제 효과를 가질 것이지만 아마도 가장 큰 이점은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도록 중국에 가하는 압박을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한일과 핵 공유 협정을 체결하는 것 자체가 중국의 압박이 되고 이를 통해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막는 데 적극 나서게 할 수 있다는 기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약점은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핵 능력의 수가 제한돼 있다는 점이라며 미국은 김정은 정권의 핵 능력을 무력화할 요격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과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입 미사일 방어 체계를 한국과 일본 등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는 사드 등의 추가 배치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고서는 오는 8월 2일로 예정된 미국의 중거리 핵전력 조약 탈퇴와도 맥이 닿는다. 미국은 구소련과 1987년 맺은 이 조약에서 탈퇴함과 동시에 핵운용 지침의 전투 중 한정적 핵무기 사용을 명시하며 중단거리 핵탄두 미사일의 개발, 운용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당장 잠수함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바로 단거리 핵미사일로 전력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핵공유와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통해 한미일 동북아 핵전술 체계를 짠다는 개념이다. 문제는 현재 한국과 일본 관계로 볼 때 미국의 핵공유나 중단거리 핵미사일 운용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한 예비역 장성은 한미일 전술핵 공유는 긴밀한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 체제 없이는 실현 불가능한 개념이라며 한일 관계 악화로 한미일 안보 공조가 느슨해졌는데 여권에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까지 주장하는 상황이니 지금으로선 한미일 전술핵 공유는 요원한 얘기라고 했다. 신종우 한국 국방안보 포럼 사무국장은 또 방어용인 사드 배치만으로도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인 중국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고 했다. 1991년 미군의 전술 핵무기 철수 이후 유지돼온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무너지는 것도 관건이다. 군 관계자는 당장 한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핵 반대론자들의 목소리가 들끓을 것이라고 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핵 공유 등의 이야기가 실현된다면 북한 핵무기에 대한 확장 억제라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고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라면서도 다만 미국은 항상 핵을 자국 위주로 사용해왔고 또 동맹보다 자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와는 어긋나 보인다고 했다.